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흥국생명은 최근 극심한 부진에 태도 문제까지 나왔던 옐레나 무라제노비치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윌로우 존슨 선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윌로우 선수는 1998년생으로 191cm의 왼손잡이 아포짓 스파이커로 미국의 프로리그 애슬레틱 얼리미티드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한국 배구연맹 규정상 외국인 선수 교체는 트라이아웃을 신청한 선수 중에서 대체 선수를 골라야 하기에 좋은 선수를 영입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윌로우 선수는 이전 트라이아웃에서 7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라는 것인데요. 트라이아웃 당시에도 윌로우 선수는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MLB의 전설적인 투수의 딸이었기 때문에 윌로우 선수가 주목받았다고 수군대고 있는데요. 윌로우 존슨 선수는 IBK 기업은행의 아베크롬비 선수와 스타일이 비슷하지만 모든 지표에서 윌로우가 아베크롬비 선수에 비하여 조금씩 떨어진다는 평가였습니다. 큰 키의 왼손잡이 아포짓 스파이커라는 큰 매력이 있지만 7개 구단 감독들이 윌로우 선수를 지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가지가 세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윌로우 선수는 큰 키에 빠른 스윙을 하지만 점프력이 높은 편이 아니고 힘이 넘치는 스타일 또한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윌로우 선수의 공격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빠른 토스를 할 줄 아는 세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베크롬비도 시즌 초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폼푼 선수와 호흡을 맞춘 뒤 몰라보게 강력한 공격수로 변했다는 평가이고 3라운드에는 MVP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흥국생명의 폼푼 선수처럼 빠르고 정확한 토스를 올려줄 세터가 있을지도 걱정인 상황인데요. 옐레나 선수의 부진이 계속되던 시점에 한 배구 관계자는 3라운드부터의 흥국생명 부진이 과연 옐레나에게만 문제 삼을 일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재 흥국생명에서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은 김연경 선수이기 때문이라며 국내 선수들의 부진도 함께 질책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장인 아본단자 감독은 최근 한국 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경쟁이 부족하고 유럽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정신력의 강도가 매우 다르다면서 선수들이 한두 경기에서 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선수들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수들의 정신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V리그는 외국인 선수들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결정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인 선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요. 배구는 혼자서 하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경쟁을 통하여 보다 나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헌데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전 흥국생명의 수장이었던 박미희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시점인데요. 전 박미희 감독은 8년 동안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의 감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2022 V리그 여자부 마지막 경기였던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6라운드가 결국 흥국생명과 박미희 감독에게는 많은 의미가 담긴 경기였습니다. 흥국생명은 박미희 감독과 네 번째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마치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짜기를 원했는데요. 박미희 감독 또한 그 뜻을 알고 있었기에 인수인계를 잘 준비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2014-2015 시즌부터 흥국생명과 함께했던 박미희 감독은 V리그 240경기에서 125승 115패를 기록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2018-2019 시즌 통합 우승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우승한 여자 사령탑이 되었고 흥국생명에 2차례 정규리그 1위를 선물했습니다. 8년 동안 함께했던 팀을 떠나는 심경에 대해서는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통째로 보면 금방 지나갔고 매번 한결같이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결같아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당시에 선수들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고 8년간 재임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팀을 떠난 본인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선수도 있었고 FA로 잘 돼서 나간 선수도 있었고 보내기 싫었지만 떠나간 선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V리그 2020-2021 시즌에서 논란이 가중되었었습니다. 시즌 시작 전 FA 시장에서 리그 최고의 세터 겸 국가대표 주전 세터를 보유하게 되면서 바로 이전 시즌에 비해 팀 공격력은 더 나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팀 수비의 핵심이던 김혜란이 은퇴한 터라 수비력이 약해진 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팀 수비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가 시즌 성적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세계 스포츠계 전체는 물론 배구리그 또한 환경이 달라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예상치 못하게 김연경이 복귀하면서 사상 최강 스쿼드가 완성되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올라운더 레프트이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영원한 주장인 김연경의 영입은 사실상 용병 한 명 한 명의 영향력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강 전력을 갖추게 된 만큼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전 시즌에 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흥국생명은 조별리그 및 준결승 4경기를 모두 3대 0으로 무실세트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결승전에서 GS칼텍스를 만나면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셧다운 패를 당하며 우승이 무산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결승전에서는 GS 감독 차상현 감독에게 완패를 당하며 최고의 선수를 품에 안고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시즌 중 정말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2월 10일 팀 내 주전 선수들의 논란으로 인해 한동안 전력 이탈이 예상되는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김연경과 선수와의 불화설과 일련의 루머들로 팀 내외적으로 논란에 시달렸고 남은 경기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태가 발발한 이후 2월 16일 치러진 IBK기업은행과의 경기도 힘들게 이끈 끝에 0대 3으로 참패하고 말았고 이어 GS칼텍스와의 경기를 1대 3으로 패배함으로써 시즌 초부터 쭉 지켜오던 선두 자리를 GS칼텍스에게 내주고 2위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시 주장인 김연경과 특정 선수의 갈등 논란에 대한 미숙한 대처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부터 박미희 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편애하는 선수가 제멋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팀 운영이 특정 선수들 중심으로 돌아갔고 이런 감독의 모습에 선수들이 불만들을 표시했었고 김연경이 대표로 박미희 감독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팀 내 선수들 중 학창시절 일들로 인하여 체육계는 물론 연예계까지 다 뒤집어졌고 대한배구연맹에서는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절차까지 만들었습니다. 학창시절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던 선수들은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를 아예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박미희 감독의 선수들 관리가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박미희 감독이 사과를 하며 일단락되었고 흥국의 감독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흥국생명의 감독 무덤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박미희 감독은 흥국생명의 현 상황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남은 라운드를 잘 치러서 박미희 감독이 있던 그때의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판 이슈였습니다.